부부의 세계 16회 마지막 회 감상평 정리하면 이준영의 컴백홈. 우선 결말인 가출한 이준영의 컴백홈을 제작진이 확실하게 안 보여줘서 말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영의 컴백홈이 명확하게 안 나온 걸 두고 이준영이 돌아온 건 지선우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런데 나는 이준영은 컴백홈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애가 무려 1년 동안 가출했는데 엄마인 지선우가 너무 평온하게 사는 것 아니냐? 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지선우가 집 나간 이준영의 소식을 듣고는 있었던 것 같다. 이유는 이준영의 컴백 전 상황을 보면 지선우는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는 단체 혹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에 후원을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선우가 이런 단체들을 통해 이준영의 소식을 들으며 이준영이 알아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다. 암튼 나는 부부의 세계의 결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더불어 이런 결말은 지선우의 행복을 간절히 바랬던 나에게는 해피엔딩이다. 썩소 유발자 이태호, 부부의 세계 16회 마지막 회는 이태호 때문에 수차례 썩소를 날렸다. 썩소 날린 이유들 정리하면 지선우가 찢어 발견해다. 버린 사진 2장 결혼기념사진 A 지선우와 이태호가 함께 찍은 사진 B를 몰래 주워가 투명 테이프로 되살려 놓은 건 진짜 웃겼다. 더불어 이태호의 상황을 보면 투명 테이프 살 돈도 없었을 것 같아서 느낌의 투명 테이프를 비치해 놓은 우체국에 가서 조각난 사진들을 부활시키지 않았을까 싶다. 이태호는 개소리 폭탄을 연달아 터뜨리며 썩소를 불렀다. 우선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고유림과 손재혁의 재결합 기념잔치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왈할댄다. 또한 지선우와 이준영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나도 당신 용서할 테니까 당신도 나 용서해줘. 준영이를 위해서 준영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선우야. 처음부터 나한테는 너뿐이었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나 다시 받아줘 선우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잃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줘.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냐? 등등등의 개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정말 이때 이태호의 아갈머리를 확 찢하고 싶었어. 다행이라면 지선우와 이준영은 이태호의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극혐 반응을 보였다는 것. 더불어 이 장면에서 지선우와 이준영이 이태호에게 쏘아댄 극혐으로 가득 찬 눈빛은 내 마음을 제대로 대변한 것 같다. 그런데 썩소 유발자 이태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 개소리를 지저대는 이태호에게 지선우는 결국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던가라고 일갈하는데 이태호는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거든. 문제는 이태호는 다른 곳도 아닌 무려 이준영과 지선우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니 아무리 절망을 했어도 그렇지 아들 가슴에 대못 박을 일 있어? 더불어 지선우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아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길까봐 결국 사는 걸 택했다. 그래서 이런 지선우와 이태호는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전은 이태호는 자살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 결국 안 죽었거든. 그래서 또 썩소가 나왔다. 고사는 동물의 왕국. 고유림과 손재혁의 재결합 기념잔치에 지선우가 참여한 건 정말 아무리 과거사라지만 손재혁과 합방한 지선우가 고유림과 손재혁의 재결합 기념잔치에 참여하는 건 동물의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헐리우드 스타일 아닌가? 이 밖에 고유림과 손재혁의 결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일단 손재혁은 고유림과 재결합한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 같다. 더불어 고유림은 손재혁의 불륜질 때문에 결국 의부증을 앓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다. 반전은 손재혁은 고유림과 헤어지고 1년도 안 지나 재혼한 것 같다는 것. 참 고유림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더만. 암튼 손재혁에게 여자는 쉬운 것 같다. 한편 손재혁과 헤어진 고유림은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살던데 그냥 괜찮아 보였다. 여다경은 아주 잠깐 나왔는데 그냥 행복해 보였다. 물론 이런 여다경의 모습을 보고 불륜녀에게 너무 행복한 결말을 선사한 거 아니냐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이태호라는 인간의 아이를 평생 키워야 하는 여다경이 과연 해피엔딩일까? 15회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여다경이 이태호의 DNA를 가지고 있는 딸을 키워야 하는 징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여다경에게 커피로 접근했다가 까인 남자는 여름이 아빠 윤선우여서 반갑기도 했다. 미면서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는데 안 보여줘서 아쉬웠다.
마지막 회까지 보니까 결국 이 드라마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 불륜질한 것들은 계속 불륜질을 한다. 이혼은 쉬운 게 아니다. 이혼하면 애가 힘들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느껴진다. 원래 드라마는 작가 노름이라서 작가에 대한 평을 하고 싶은데 이 드라마는 원작이 있는 드라마고 원작에 꽤 충실하게 각색을 했다고 해서 작가에 대한 평은 패스. 하지만 연출을 담당한 모원일 감독과 배우들은 정말 칭찬하고 싶다. 일단 모원일 감독은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정말 잘한 것 같다. 더불어 분연하게 찍어낸 화면도 내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배우 중에서는 지선우의 완전 빙의했다고 보이는 김희애가 단연코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김희애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나는 지선우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드라마를 봤다. 한편 김희애는 연기는 잘하지만 워낙 많은 작품을 한지라 김희애에게서는 신선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김희애는 이전 작품들과는 결이 다른 연기를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지선우를 연기하는 김희애는 신선해 보였다. 이태호를 연기한 박해준은 작품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눈에 박해준이 부각된 작품은 부부의 세계가 처음인 것 같다. 그런데 박해준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태호를 정말 잘 연기한 것 같다. 덕분에 이태호의 폭망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다. 이준영을 연기한 전진서는 외모도 출중하고 연기력도 장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기점으로 청소년 연기자들 중 나에게 최고 연기자는 전진서로 각인되어 버렸다. 그나저나 이래랑 비교하면 전진서는 촬영 중에 키가 엄청 큰 듯. 여다경을 연기한 한소희의 연기력은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소희의 연기력 때문에 몰입이 깨진 적은 없었다. 오히려 한소희의 커리어를 감안하면 한소희는 여다경을 잘 연기한 것 같다. 고일임을 연기한 박선영은 예전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배우. 연기력도 좋고 박선영 특유의 분위기도 내 취향이거든. 하지만 큰 주목은 못 받아서 아쉬웠는데 부부의 세계 때문에 박선영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설명숙을 연기한 최국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설명숙을 진짜 얄밉게 연기를 한 것 같다. 덕분에 중반부까지 소소하게 밉상짓을 해대는 설명숙에게 너무나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숙만 나오면 자동으로 혈압이 올라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손재혁을 연기한 김영민, 민현서를 연기한 심은우, 박인규를 연기한 이학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드디어 어제 부부의 세계가 끝이 났습니다. 외도, 데이트 폭력, 상간녀의 뻔뻔함, 잔인한 폭력 장면 등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궁금해서 결국 16화를 다 보고 말았네요. 끝으로 갈수록 부부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더군요. 헤어지면 남이라는 옛말도 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는데 용서란 무엇이며 아이가 있다면 헤어진다는 게 더욱 어려운 게 부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의 남편이 바람도 피고 행실이 별로여서 헤어지려 했다가 주눅든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힘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부부의 세계 준영이를 보니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남편의 바람, 왜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부인과 아이가 힘들어야 했을까요?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다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반성과 아픔이 선우와 준영의 몫이 아닌 오롯이 태호와 다경의 몫이었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싶습니다. 어이없는 선우와 준영은 식사 후 태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준영아, 넌 아빠처럼 살지마. 네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아빠처럼 멍청한 짓을 하게 돼. 널 제일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명심하고 알겠지? 마지막 인사 후 차에 뛰어드는 태훈의 심장을 난도질했던 가해자. 내가 죽여버린 나의 적, 치열하게 증오했고 처절하게 사랑했던 당신. 적이자 전우였고 동지이자 원수였던 내 남자, 내 남편. 차에 뛰어드는 태호를 보고 달려간 선우는 죽지 않은 태호를 붙잡고 안아줍니다. 복잡 미묘한 표정의 선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긴 했을까?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한 번은 있었을까? 그동안 매달렸던 것들은 모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깨달은 뒤에는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1년 동안 사라져버린 준영. 1년 후
다경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예림은 홀로서 기중이며 재혁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태호는 정신 차리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선우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림의 메일이 옵니다. 오랜만이야. 언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준영이 소식은 아직인 거야? 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단골들도 늘었어.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후회 안 하려고 노력해. 결국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한 몫이니깐. 이 메일을 볼 때쯤엔 언니가 편안해져 있길 바랄게. 인제 그만 모든 걸 용서했기를. 그 누구보다 언니 자신을 말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란 말을 입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만큼이나 오만한 일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깐 그저 난 내 몫의 시간을 견디면서 내 자리를 지킬 뿐이다. 언젠가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불확실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건, 그 불안을 견디는 건 모든 상황을 내가 규정짓고 심판하고 책임지겠다고 생각한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삶의 대부분을 나눠 가진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을 도려내는 일이란 내 한 몸을 내줘야 한다는 것. 그 고통은 서로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 부부간의 일이란 결국 일방적인 가해자도 완전 무결한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아프게 곱씹으면서 또한 그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매일을 견디다 보면 어쩌면 구원처럼 찾아와 줄지도 모르지. 내가 나를 용서해도 되는 순간이 이때 1년 만에 준영이가 들어오며 16회가 끝이 납니다. 저는 예림네 부부가 서로를 더 힘들게 안 하고 용기 내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본인을 갉아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경이는 부인 있는 남자와 만났고 그들을 결국 이혼시켰는데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함이 최고 같아요. 부모의 재력으로 잘못을 해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삶을 꿈꾼다는 것. 참 화나는 스토리지요. 어린 준영이가 1년 동안 가출을 하고 혼자 어디서 살았을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스토리 같아요. 아이의 속상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내용을 떠나서 역시 김희애님. 매 순간 장면 몰입하게 되는 연기력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모습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작품 매 순간이 힘드셨다는 인터뷰 봤는데 편히 쉬시고 다음번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Thank you.